자, 오늘 시간에는 우리 교과서 397페이지에서 402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초 한방 요약 정리 및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설명에 앞서서 우리 한방 간호라고 하는 거는 매해 2문제씩 꼭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부분들을 숙지해 두시면 분명히 이 2문제에서 큰 어려움 없이 맞히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방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이유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우는 양방과 전혀 다른 개념의 학문이기 때문에 학생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교과 과정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특히 한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자 뜻풀이가 매우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해요. 하지만 배우면 또 재미있고 또 이 부분을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정보들이 있어서 배우다 보면은 또 재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일상생활에서 내가 좀 써먹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 재미있게 싫지만 좋아할 수 있게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기초 한방이라든지 뭐 양리라든지 기초 치과라든지 부분은 너무 깊게 공부를 하시는 부분은 비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양의학의 주요 특징, 이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동양의학 한방. 자, 이 동양의학의 주요 특징은 인간은 대자연에서 파생된 하나의 소우주. 그러니까 그런 말 들어보셨죠? 인간은 그냥 하나의 미물이다. 작은 물질밖에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이런 말, 대자연에서 파생된 미물이다. 미물에 불과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자연 속에 포함된 하나의 그냥 작은 생명체라는 거죠. 그래서 대자연에서 파생된 하나의 소우주로 간주하고 인체에 나타나는 생리 현상이나 병적 변화 현상은 대자연의 운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리, 맨스라고도 표현을 하죠. 자, 요 맨스를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월경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월경. 이 월자가 달 월자예요. 그래서 이 월경은 28일 주기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달이 변화하는 주기도 28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 여성분들이 월경을 하는 것은 이렇게 대자연의 운행 과정, 달의 변화 과정이 28일이니까 이 변화 과정에 맞춰서 여성의 월경 주기도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얘를 또 달거리라고도 표현을 하죠. 이렇게 동양의학에서는 생리 현상이라든지 병적 변화 현상을 대자연의 운행 과정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예로 월경을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소우주, 대자연에서 파생된 거, 이 자연과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병의 원인, 증후, 병의 증상, 치료에 있어서 이 정신적인 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병이 생기는 원인은 육체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둘 다 발생을 해요. 둘 다 원인이 되기는 하죠. 우리 책에 보시면 생명 현상을 정신적인 면과 육체적인 면을 병행해서 고찰을 했대요. 그 다음에 모든 병인, 증후, 치료에서 정신적인 영향을 치중했다. 그러니까 육체, 정신 모두 이렇게 병의 원인으로 보기는 했어요. 병이 생기는 거는 육체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둘 다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긴 했지만 어떤 것에 문제에 더 치중을 했다? 이 정신적인 문제가 훨씬 영향을 미치는 게 크다라는 거를 우리 동양의학에서는 이야기했습니다. 정신적인 면을 제일 중요시했고, 자, 그 다음에 인체를 여러 개의 독립된 기관의 조밀한 조직으로 이루어진 협력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협력체로 보지 않았어요. 협력체라고 보지를 않았고, 여러 장부나 기관들이 서로 연관되고 유기적인 기능을 가진 통일체, 하나의 통일체로 봤어요. 협력체가 아닌 통일체로 보기 때문에 인간을 종합적이고 전인적, 이런 거는 전체적,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체적인 생명체로 관찰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양방이라고 하는 거죠. 양방 간호에서는 우리 사람이 아픈 것을 개별적인 원인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막 속이 아픈 거는 속 쓰린 거 이런 것들은 그냥 위의 문제가 단지 있어서 그 개별적인 것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동양의학에서는 위가 아프다라고 하면은 단지 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신체 전체를 통일체로 보기 때문에 전체적인 몸의 밸런스가 깨졌기 때문에 이 위가 아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종합적인 전체적인 이런 면으로 생명체를 관찰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체를 협력체로 보는 게 아니라 통일체, 종합적, 전체적, 전인적으로 관찰을 하였다. 그래서 이 동양의학의 특징에 이런 키워드 있죠. 소우주, 대자연, 그 다음에 정신적인 면, 통일체, 종합적, 전인적 이런 것들을 키워드를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한방간호의 역할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방간호는 여러 가지 면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냥 단편적인 것만 보지 않고요. 한방간호는 우리 사람을 통일체로 봤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면으로 이제 접근을 했고, 자, 먼저 정신적인 면을 굉장히 중시한다고 했죠. 사람의 정신 활동과 내장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칠정이라는 게 우리 책에 나오거든요. 칠정은 7가지, 이 칠자가 숫자 7이고 이 7가지의 감정을 칠정이라고 해요. 이런 칠정, 이런 감정들이 너무 지나치면 그 관계된 내장을 손상시키고 내장의 생리 기능이 문란해진다라고 했던 게 정신적인 면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방간호에서는 이 정신적인 면을 굉장히 중시했고, 정신적인 면에서 감정이 하나가 너무 치우치게 되면 이 감정들로 인해서 내장이 상할 수가 있다라고 표현을 했고, 우리는 아플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방간호에서는 정신, 마음가짐이 바르지 아니하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해서 정신이라든지 마음가짐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칠정이 무엇인지 한번 봐볼게요. 제가 표로 정리를 해놨거든요. 7가지의 감정. 그래서 이 노자라고 우리 책에 나와 있을 거예요. 노는 화낼 노, 성낼 노자거든요. 그래서 이 화가 너무 많게 되면 우리 책에 보시면 이제 따로따로 나와 있는데 제가 표로 정리를 했어요. 화라는 감정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간이라는 장기가 상하고, 그 다음에 공포, 이 공자는 두려울 공자거든요. 공포심, 두려움이 너무 넘치게 되면은 신장이 망가진다, 신장이 안 좋아진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공자에다가 이렇게 짝대기 하나 붙이면 콩자가 되잖아요. 신장이 콩팥이죠. 그래서 콩이 넘치게 되면 콩팥이 상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생각사자예요. 생각이 너무 많으면 비장이 안 좋아집니다. 면역과 연관성 있는 림프계에서 가장 큰 장기가 비장이거든요. 이 비장은 면역을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이 너무 많게 되면은 면역이 떨어져서 아파요. 그 다음에 이 비자는 슬플 비자예요. 슬픔이 넘쳐나게 되면은 우리 슬프면 울잖아요. 흐느껴 울죠. 그러면 어디가 울려요? 폐가 울려요. 그러면서 폐가 상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너무 기쁜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기쁨이 넘쳐나게 되면은 심장이 쿵덕쿵덕쿵덕 하면서 이 심장이 상한다. 심장이 상한다 라고 했던 게 칠정입니다. 그래서 이 칠정에서 노, 공, 사, 비, 희, 요와 관련된 7가지는 아니죠. 하나, 둘, 우리가 5장 6부의 5장과 연관된 이 감정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칠정의 나머지 2개는 근심, 그 다음에 놀랄 경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칠정이 너무 넘쳐나고 칠정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5장이 상할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 배우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후의 면을 보겠습니다. 자, 추위, 더위의 조화가 이루어질 때 우리 몸은 건강하죠. 그래서 너무 더워도 우리는 아플 수가 있고 너무 추워도 아플 수가 있다는 건데, 이 추위와 더위의 조화가 잘 이루어질 때 우리 몸은 건강할 수 있겠고, 자, 우리 책에 한이라고 나올 거예요. 한은 차가운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차가움은 한은 육체, 우리 몸뚱아리, 육체를 상하게 해요. 너무 추움에 노출이 되게 되면 우리 몸이 상해요. 겉에 육체가 상하게 되고요. 더움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기가 빨려요. 기를 상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름철에 우리나라는 초복, 중복, 말복이 있어요. 가장 더운 시기를 이야기를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더운 것에 노출이 되면은 그야말로 기 빨린다라는 말을 많이 듣죠.
기운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기운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막 보양식을 찾아 먹는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더울 때는 기를 상하게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차가움은 몸, 육체를 상하게 하고 너무 더운 거, 기라는 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 기가 빨리면서 기를 상하게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한서가도하면은 생즉불고한다라는 말이 우리 책에 나와 있어요. 이 말이 무엇이냐? 차가움과 더움이 과하게 되면 몸의 저항력과 건강이 허물어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한반간호에서 이 추위와 더위의 조화를 굉장히 중요시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차가움과 더움의 조화가 깨져버리면 우리 몸의 저항력, 면역이라든지 건강 자체가 허물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추위, 더위의 조화를 굉장히 중시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음식적인 면을 보겠습니다. 자, 음식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뭐 어떤 것에 좋다 하면은 굉장히 그 붐이 일어나서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건강에 좋다 하면은 더 붐이 일어나는 나라가 우리나라인 것 같아요. 자, 음식적인 면을 보시면 환자의 음식도 병의 상태에 따라서, 병의 증상이나 병의 상태에 따라서 적당히 선택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요. 그만큼 우리 병에는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오미라고 있습니다. 오미 5가지 맛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표에서 한번 볼게요. 자, 우리는 오미 5가지의 맛을 느끼는데, 시는 매움, 감은 단맛, 산은 실산자, 실산, 얘는 달감, 매울신, 이런 식으로 이 신맛, 그 다음에 쓴맛, 그 다음에 함은 짠맛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오미는 피해야 될 음식의 맛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신맛을 피해 주셔야 돼요. 간이 안 좋은 사람 신맛을 피해야 되고, 매운맛을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단맛을 피해 주셔야 되겠고, 비장이 안 좋은 분들은 신맛, 그 다음에 폐가 안 좋은 사람들은 쓴맛이 안 좋대요. 그 다음에 심장이 안 좋은 사람은 짠맛이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한이라고 되어 있죠. 이 한은 추울 한자예요. 그래서 추위에 있을 때, 우리가 너무 추울 때는 추위가 있게 되면은 폐가 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추위에서는 폐를 상하게 하니까 차가운 음식을 피해 주셔야 되겠죠. 차가운 음식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심장,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이 너무 지금 열이 받은 상태예요. 온이잖아요. 온. 이 더위, 온과 관련된 열받았다라는 표현을 쓰죠. 열받았을 때는 우리가 심장을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병에는 온식을 금합니다. 마음의 병에는 온식을 금해요. 뜨거운 음식, 금함. 그리고 폐의 병에는 마음의 병에는 온식을 금하며 폐의 병에는 한식을 금한다라고 책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폐의 병에는 한식을 피하셔야 되겠고, 감기 같은 거 걸리고 폐렴 걸렸을 때 차가운 음식 피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심장, 마음의 병에 걸렸을 때는 온식을 피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의 면을 보셨어요. 그래서 오미를 보셨죠? 자, 그 다음에 마음의 병은 온식,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마음의 병은 온식을 금하고, 화병 생각하시면 돼요. 화가 엄청나게 나와 있잖아요. 화가 엄청 나 있는 상태. 열받아요. 열받았다라고 표현하죠. 열받은 상태에서 국밥 먹으러 가자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열받으면 찬물 같은 것 좀 줘봐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마음의 병에서 온식은 금하고요. 폐의 병, 뭐 감기 같은 거 폐렴에 걸렸을 때 이런 폐의 병에서는 차가운 한식은 금한다. 차가운 음식을 금해 주셔야 된다라고 음식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칠정, 오미 이런 것들을 배우셨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4번의 기거의 면을 한번 볼게요.
자, 기거의 면을 보시면 병실 또는 주거 환경을 이야기를 해요. 병실 또는 살고 있는 환경을 기거라고 하는데 이 기거를 하는 면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병실의 설비는 간단하며 청결, 환기, 광성 등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환자가 안정할 수 있는 편안한 환경이 제공되셔야 돼요. 그래서 실내 온도는 18에서 22도가 적당하고 그 다음에 18에서 22도, 뭐 20도까지도 볼 수 있겠죠? 우리 책에는 18에서 20도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18에서 20도, 습도는 40에서 60% 정도. 그런데 우리가 그 병실의 온도에서 여러분 배우셨죠? 임상에서 병실의 온도는 20에서 22도. 뭐 요 정도로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뭐 한방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한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그래서 한 20에서 22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만성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성질환자 같은 경우는 기혈의 순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운동이 권장이 되죠. 만성질환의 뭐 대표적인 거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뭐 고혈압, 당뇨 이런 거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는 질병을 만성질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고혈압, 당뇨 같은 경우는 죽을 때까지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에게서는 휴식과 운동 중에 운동이 더 권장됩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 있으신 분들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실 때 집에서 무조건 휴식하셔야 돼요. 휴식하셔야 돼요.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운동하시고 식이관리 잘하세요 라고 하듯이 한방에서도 만성질환 같은 경우는 기혈의 순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운동이 권장이 되고 그 다음에 열병, 쇠약, 감염병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감염병. 이걸 제가 수업 시간에 소모성 질환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가만히 있어도 칼로리가 활활활 타가지고 몸에 힘이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기운이 없는 사람한테 운동하세요 라고 하면 좋아할까요? 안 하잖아요. 열병, 쇠약, 이런 감염병의 소모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휴식하시고 절대 안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몸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겠고, 한방에서는 자연에 순응하는 삶, 자연에 순응하는 삶, 심신의 안정, 음식의 절제, 규칙적인 생활 등, 그래서 정신적인 면, 음식, 기후, 기거를 동양의학에서는 굉장히 중시했어요. 정신적인 면, 음식, 기후, 기거를 동양의학에서는 정말 중시하게 생각했고 이 중에서도 이 정신적인 면을 굉장히 중시를 하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투약에 관련된 것들이 나오거든요. 투약. 자, 그래서 투약 제형의 종류를 볼게요. 우리도 뭐 약을 타서 먹을 때 가루약도 있었고 알약도 정제라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캡슐약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양방에서 이렇게 나누듯이 한약에서도 제형의 종류가 있고, 자, 제가 여기 듣죠. 시험에 진짜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2020년 상반기 시험에서도 고제가 출제되었듯이 시험에서 정말 잘 나오는 부분이고 핵심 키포인트만 잘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문제 맞출 수 있어요. 주로 정의를 써두고 어떤 제형을 말하는지 고르는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자, 먼저 탕제를 보겠습니다. 끓이는 거예요. 그래서 끓여서 그 내용물을 추출하는 거죠. 삼출시켜서 사용하는 약을 탕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보약 같은 걸 먹을 때 파우치에 이렇게 담겨있는 약 있잖아요. 보약이라고 하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이 탕제죠. 거의 다 끓여서 먹는 약이고 여러분들이 흔히 뭐 한약이라고 하면은 탕제를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끓여서 삼출시키는 이런 키워드를 기억을 하시면 돼요. 끓여서 삼출시켜서 얘 같은 경우는 급성질환에 응용이 됩니다. 급성질환에 보통 사용을 해요. 그래서 탕제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시중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탕제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 우리 급성으로 감기 걸렸어요. 그래서 감기 걸려가지고 약국에서 약 사 먹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감기가 걸린 것 같은데 좀 감기약 좀 주세요 라고 하면은 감기약에다가 그 약사 선생님들이 꼭 쌍화탕 같은 것들을 얹어주세요. 네, 그래서 쌍화탕 생각하시면 돼요. 쌍화탕. 끓여서 삼출시키는 약, 쌍화탕, 시중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약. 자, 근데 이제 이 산자는 흩을 산자거든요. 가루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른 약재를 세말이라고 하는 건 가루로 만들어서 이 가루들을 혼합한 약을 산재라고 해요. 그래서 산재는 가루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루약. 그래서 얘를 시중에서는 용각산 같은 것들 흔히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환제는 이렇게 동그랗게 뭉쳐진 약을 환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가루약, 산제, 가루약에다가 물을 섞으면 수환, 가루에다가 물을 섞어서 동그랗게 만들면 수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루약에다가 꿀을 섞어서 동그랗게 만든 걸 밀환. 자, 풀. 그래서 풀도 이렇게 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루약에 물, 꿀, 풀 이런 것들을 섞은 것들을 환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얘는 만성질환에 사용을 합니다. 만성질환. 자, 그래서 뭐 우황청심환, 정노환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보통 소화기계 쪽이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만성적으로 체하거나 만성적으로 소화기계가 안 좋으신 분들, 특히 어르신 집에 가면 정노환을 상비약으로 두고 계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성질환, 정노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환자의 복용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작은 과립은 끓인 물과 복용해요. 작은 과립이라는 건 요렇게 생긴 가루약인데 이렇게 덩어리처럼 생긴 그 가루약이 있거든요. 이런 작은 과립은 녹을 수 있게 끓인 물과 함께 복용하시고, 입자가 큰 밀환, 우리 아까 밀환 같은 경우는 꿀에 이렇게 만든 덩어리지게 만든 거잖아요. 밀환은 입자가 크니까 나눠서 복용하고, 수환 같은 경우 물에다 섞은 수환은 온수에 용해해서 복용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제를 보실게요. 자, 고제는 달여요. 그러니까 얘를 졸인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졸입니다. 완전히 많이 오래 끓여서 얘를 달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제는 달여요. 완전히 졸인 다음에 탕제를 더 오래 끓이면 고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탕제를 오랫도록 끓여서 달여요. 달이면 이게 쫄아지잖아요. 그래서 쫄아지면은 여기다가 꿀 또는 설탕. 우리 여러분 잼 만들 때 보시면 처음에 잼이 처음에는 굉장히 물처럼 묽거든요. 근데 그거를 오래오래 끓여서 걸쭉하게 만들어요. 그거를 이제 졸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고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래 끓여서 달여요. 달여서 거기다 꿀, 설탕을 넣어서 농축시킨 반유동 상태. 그래서 얘는 먹는 약, 내복약과 바르는 외용약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용약으로는 연고, 고약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내복약으로는 경옥고, 당삼고, 홍삼고, 홍삼 액기스도 이렇게 완전히 끈적끈적한 그런 숟가락으로 떠먹는 홍삼고 있죠. 이런 것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주제를 볼게요. 이 주자는 술주자거든요. 그래서 담금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알코올에다가 약재를 담가서 성분을 삼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야간문주, 말벌주, 복분자주 이런 것들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정제는 그야말로 우리 알약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가루를 내어서 농축시킨 후 부형제를 가함. 그래서 가루를 낸 약을 이렇게 동그란 모양 같은 것들로 압축시켜가지고 만든 거, 알약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액기스 많이 들어보셨죠? 약액을 농축시켜가지고 제품의 일정하게 함유하는 거여서 홍삼 액기스 뭐 몇 프로 홍삼이 들어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시럽제라고 하면 백당, 흰색 엿 이런 것들을 넣어서 만든 것들을 시럽제라고 하고, 훈제, 숯불 위에 놓고 후년, 연기를 피워서 하는 방법으로 여러분 그 여성분들 밑에 생식기계 자훈하는 거 많이 보셨죠? 자훈, 쑥찜질 먹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해요. 그다음에 좌제는 좌약을 보시면 되는데, 질레 또는 항문에 삽입하는 약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는 저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요 주제까지는 좀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고 계셔야 돼요. 여기 윗부분, 여기 탕제부터 해가지고 주제까지는 조금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약시의 주의사항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복약시의 주의사항을 한번 보시면, 자, 복약시 주의사항. 병이 중한 환자, 어린이 노인은 소량으로 여러 번 약을 먹입니다. 소량 여러 번 약을 먹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구토할 때는 조금씩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복용시켜 주시면 돼요.
여러 번, 그 다음에 구토할 때는 조금씩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복용하고, 구강을 통해 복용할 수 없을 때는 비위관, 비위강으로 비위관, 비위강으로 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약의 횟수는 보통 1일 3회 아침, 점심, 저녁 드세요 라고 하고, 위장에 자극을 주는 약은 식사 직후에 복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독성이 있는 약물 복용 시 처음 조금씩 복용을 하다가 점차적으로 용량을 늘려서 그 약에 적응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복용 후 환자의 정신 상태, 중독 증상을 관찰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 따뜻하게 복용하는 것이 좋으나 약제 처방에 따라서 복용 방법을 달라질 수가 있어요. 대부분 약은 따뜻하게 복용을 하지만 그 약제에 따라서 좀 시원하게 먹어야 되느냐 따뜻하게 먹어야 되느냐 이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용 시 부작용이 나타나면 용량 횟수를 줄이거나 중단을 하셔야 되겠고, 밑에가 잘려서 안 보이는데, 복약 전 약간의 생강즙을 먹어주면은 구토를 감소시킬 수 있어요. 그 한약의 냄새 때문에 굉장히 그 헛구역질이 나서 못 먹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복약 전에, 먹기 전에 약간의 생강즙을 먹여서 구토를 감소시킨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시면 한방치료의 요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동양의학은 서양의학과 달리 인체병을 이기는 능력, 즉 인간의 정기, 바른 기운을 증강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팔법, 병을 치료하는 8가지 방법으로 치료 방법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팔법에는 소법, 보법, 청법, 오법, 합법, 그 다음에 뭐 합법, 토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치료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소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소는요, 이게 사라질 소자예요. 사라질 소자를 써서 어떤 것들이 사라진다는 뜻인데, 기혈이 몰려서 생긴 뭐 비만이라든지 몸 안에 쌓인 기로 인해서 몸에 뭐 덩어리, 어혈 이런 것들이 뭉치잖아요. 덩어리가 생겨서 아플 때, 특히 뭐 담 걸렸다, 어혈이 생겼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때 소법으로 치료를 합니다. 뭉친 것을 풀어지게, 사라지게 만들어지는 것을 소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로 소법의 대표적인 게 소화제예요. 이 소자도 사라질 소자거든요. 그래서 어떤 뭉친 것들을 풀어주는 거를 소법이라고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보법은요, 도울 보자거든요. 그래서 허약한 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보익하는 방법. 그래서 보약의 그 보자가 보법입니다. 그 다음에 청법, 풀을 청자. 푸르다, 시원하다라는 느낌이죠. 열을 제거하는 해열하기 위한 요법으로 청열제, 이게 해열제라고 보시면 돼요. 해열제. 자, 그다음에 온법. 온법은 여러분 따뜻하게 해주는 거, 따뜻할 온이죠. 그래서 따뜻할 온자는 한, 서늘하고 차가운 기운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우리 특히 인삼 같은 것들이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하나의 대표적인 약재죠. 자, 그 다음에 화법을 보시겠습니다. 화법은요, 화합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춥고 더움의 조절되지 않을 때의 몸의 기운을 화해시켜주고 조화시켜주는 정상 상태로 회복시키는 거, 화해하고 조화시킬 때 이걸 화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겠고, 그 다음에 하자는 아래 하자예요. 아래로 내린다. 그래서 아래로 대변을 배설시키는 치료법. 그래서 하제라고 표현을 하죠. 변비약을 우리 하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다음에 토법은 그야말로 토를 시키는 방법이에요. 구토를 일으키게 하는 약물, 물리적 자극을 주어서 토하게 하는 방법이죠. 자, 그다음에 한법. 이건 땀 한자예요. 땀을 내는 방법으로 발한작용, 땀을 나게 해서 발한작용이 있는 약을 써서 땀을 발산시키는 거를 한법이라고 하는데, 이제 발한제 같은 거를 썼을 때 복용 후 침상에 누워서 이불을 덮고 직접적으로 바람을 쏘이는 것을 막아주고 여러 번 뜨거운 물을 마시고, 그 다음에 날것, 찬과일을 먹지 않게 하는 것을 한법을 할 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한법을 생각하시면 반신욕도 어떻게 보면은 땀을 내는 거잖아요. 그 대신 그거는 이제 뭐 이불을 덮고 있지는 않지만, 반신욕 할 때도 우리가 땀을 내면서 몸의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수시로 따뜻한 물을 먹어주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찬바람 쏘이지 않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한법은 땀을 내는 우리가 치료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방에서는 8가지의 치료요법을 8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장육부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는데, 특히
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5장의 종류로 맞는 것을 고르세요. 틀린 것을 고르세요. 할 수 있어요. 자, 5장은 속이 꽉 찬 장기예요. 간, 덩어리잖아요. 속이 꽉 찬 덩어리죠. 그 다음에 신장, 콩팥도 속이 꽉 찼어요. 비장도 속이 꽉 찬 장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폐도 안에 보면은 속이 비어있지 않아요. 차 있어요. 그 다음에 심장도 근육 덩어리로 꽉 차 있죠. 그래서 5장은 속이 꽉 찬 장기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5장은 이렇게 외웠어요. 속이 꽉 찬 5장 간신비폐심 이런 식으로 저는 학생들이랑 외웠거든요. 그래서 속이 꽉 찬 남자 99.9 이 노래 있듯이 속이 꽉 찬 5장 간신비폐심 이렇게 해서 외워주시면 되겠고, 이제 6부 여러분, 6부는 속이 빈 장기예요. 속이 비었어요. 속이 빈 장기들 이야기해요. 담낭, 담낭 주머니잖아요. 담낭 속이 비었어요. 방광 소변 주머니 얘도 비었어요. 위 밥주머니 얘도 비었죠. 밥이 넘어가는 주머니, 대장, 소장 이것도 다 비어있는 관이잖아요. 그래서 6부는 속이 비어있는 친구들이고 5장은 속이 꽉 찬 친구인데 우리는 여기서 5장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속이 꽉 찬 5장, 간신비폐심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5장 6부의 표리관계를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는데, 표리관계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관계예요. 거의 짱친, 베스트 프렌드 같은 관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연결해서 간, 담, 간이랑 담. 그래서 여러분 간 밑에 보면 이렇게 담낭 달려있는 거 보셨죠? 얘네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고, 간에서 생긴 담즙이 담낭에 저장이 되죠.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런 말 있어요. 간담이 서늘하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간과 담낭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신장, 신장에서 소변 걸려가지고 방광으로 내려가잖아요. 신장이랑 방광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 다음에 비장과 위, 조금 얘는 우리 양방에서 생각했을 때 어떤 관계라든지 잘 머릿속에 떠올리진 않지만 이 비장과 위도 같은 위치로 보고 있어요. 얘는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우리 그 한방에서는 비장은 여러분 음식물에서 영양분을 받아들여 전신에 보내는 작용을 하는 게 비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약간 소화기계와 좀 연결해서 한방에서는 비장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음식물에서 영양분을 받아들여 전신에 보내는 작용을 하니까 위와 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고, 그 다음에 폐, 대장 얘네 같이, 심장, 소장 같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 담, 신방, 비위, 폐, 그러니까 비위가 상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도 비장과 위에 대한 이야기고요. 폐대, 심소 요네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여서 절대 떼어서 생각을 할 수 없는 5자 6부의 표리관계라고 보고 있어요. 자, 7점 오미했죠. 자, 그 다음에 5축이 있습니다. 5가지의 가축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요거는 이롭게 유익하게 하는 음식이에요. 자, 그래서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닭을 먹어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돼지를 먹어주시면 돼요. 신돈. 그 다음에 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소, 그래서 우비. 자, 그 다음에 폐가 안 좋으신 분들은 말을 먹어주면 좋대요. 마폐. 자, 그 다음에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양을 먹어주면 좋대요. 양심.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장 6부 7.5미 5축을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놨어요. 자, 그래서 오늘 한방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해서 종료를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